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삼척시의회 음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자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폐강지역 사업당 등 6개 부서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폐강지역 사업단장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호영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주혜 시설 담당입니다. 최철영 시설 운영 담당은 아침에 집안 일이 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기재부 주관으로 1, 2차 사전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7월 28일에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지역 주민들과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8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해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마쳐 기본 설계안이 확정되었고 기본 설계에 근거하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정 면세점 유치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위한 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고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국회 토론회도 개최되어 대체산업 유치는 물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의 주거 등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정부에 건의되었습니다. 면세점은 석공부채 정리 등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단기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대학교가 직접 시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도계 대학 도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삼척시 강원대학교 도시재생센터 설계 공모 입찰 참여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가졌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3, 24일 이틀간의 접수를 거쳐 8월 7일에 최종 설계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된 로드맵에 맞춰 추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리공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물 3동의 공간을 유리 제품의 제작 공간, 전시 판매 공간, 창업 및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유리공예 활성화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외벽 도색 및 그래픽 아트 사업 추진, 유리나라 등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강구, 삭도마을 체류 시간 연장을 통한 유리공예품 판로 확보, 유리공예 협동조합의 애로사항 청취 후 행정재산을 추가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디어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퇴직 광부들의 자서전 제작, 신규 사업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미디어 강사 양성을 통한 보조 강사로의 일자리 제공과 영화 제작단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와 삼척 해랑 영화제 출품, 다양한 외부 공모 사업 발굴 등을 통해 1인 미디어 시대의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학사 경비 지원 사업을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 보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미래사회가 AI 인공지능 산업의 진입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보건과학대학인 도계 캠퍼스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기존의 학사경비 지원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단계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학 측이 구상한 발전 계획의 용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한국어 집중교육센터 운영, 중입자와 연계한 암과 관련된 11개 연구소 운영, 의학물리학과 및 의료 가습기학과 신설, 학과별 특성화 추진, 초고령 사회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정착형 인력 양성 운영, 3천만의 보건의료 장학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도시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발전 전략 토론회를 통해 폐광 지역이 석탄 산업에서 의료와 관광 대학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계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BF 예비 인증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의회 주문 사항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위해 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좋은 점들은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광 콘텐츠 전환 사업입니다. 어제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실적으로 출렁다리 종점부 지반조사 및 공사 시공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기존 설계 노선이 급경사지인 구간은 관광객들의 신체 부담과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하여 완만한 대체 노선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출렁다리 종점부의 관광객 분산 유도 및 체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종점부 광장 조성 및 전망대 추가 설치에 따른 산림청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정률은 100%입니다. 현재 경관 조명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리나라 나무나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추파크 관광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삼척 관광문화재단과 사전 협의를 마친 삼척 투어패스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실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 사업과 오픈 캠퍼스 2호간 연계 사업으로 전두시장 맞은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전 및 통신사 지중화 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주민 설명회 개최를 거친 후에 곧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구축 사업도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도시형 도시재생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지원 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정책 발굴을 통한 지원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 주민들로부터 추가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어서 용역 진행을 맡고 있는 법률 변호사 자문과 조례 제정 계획 수립이 현재 병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폐광 대체 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실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병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 도비를 한 25억 내지 한 30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들과 함께 전남 화순군 농공단지 내 도축장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석공 협동사택 부지이며 규모는 24평형 100세대, 사업비는 국도비 176억 원을 포함하여 398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석공과 부지 매각 협의를 완료하였고 강원개발공사가 대행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조율된 상황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29일에 국토부 주관으로 서면 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8월 중 현장 평가까지 최선을 다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50천 발원지 조성 구상 용역입니다. 최근 추진 실적으로 과업 지시서 작성과 과업을 수행할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조만간에 현장 방문을 통해 전체적인 밑그림 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블랙벨리 CC 제2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 실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되어 7월에 사업이 발주되었으며 사업 발주와 동시에 행정적 사전 조치로 개발 행위 제한 구역 및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기본계획 용역 준공과 병행하여 단계별 보상 협의 매수 추진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인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기본 구상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신규
특화 공공임대주택 인근 부지로 현재 건축 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목욕탕 규모, 예산 등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목욕탕 착공 전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폐광지업 사업 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의 유리공예 관련해서요. 지금 그동안 그 유리공예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처음에 그 계획했던 대로 그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악하게 침체돼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요구 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습니까? 예, 거기 그 지난번 그 의회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모색을 해봤는데 그 행정재산 그 사용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는 그 이제 저희들이 그 마지막 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음에 이제 사용료를 면제해줬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한꺼번에 또 이렇게 면제해주다 보면 네, 예, 그 조합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자생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시차를 좀 두고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위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예.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시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추추파크 열차 관련해서 작동마을 쪽에 이제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데 언제부터 연장을 한 겁니까? 연장할 계획입니까? 그 추추파크하고 이제 협의는 다 했습니다. 네, 다 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이 지금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예. 거기에 또 정차할 수 있게끔 또 하고 이 삭도 마을에서 기존 한 30분보다 한 1시간 정도 네. 체류를 해야지만은 예, 예. 그래도 그 우리 유리공예가 제품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가 그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추파크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답변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하고 이 삭도마을 쪽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시죠? 그 자체에 어떤 건물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기에도 외관상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게 있죠. 네, 거기 또 이제 뭐 지정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예. 관광지라고 이제 홍보를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컨테이너 구조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걸 좀 이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그 우리 통합 지원 조례에다가 예, 예.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 가지고 네, 그 마을에다가 이제 보조금식으로 줘 가지고 새롭게 이제 단장해야지만 이게 이제 조례에 또 구체적으로 없으면 또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네, 이번에 이 정비할 수 있는 걸 이 조례에다 지금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담아서 하시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그 앞쪽에 보면
지금 그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일부 사면 쪽에 지금 사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뭐 정화나 사업이든 어떠한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예, 그쪽에다가 이제 수구 꽃을 좀 심었습니다. 예, 꽃을 심고 이제 심어놨다 보니 어제도 한번 가보니까 그게 이제 잡초가 많아갖고 예. 잡초를 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체류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 볼거리든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갖추지 않고 체류 시간만 연장을 해놓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 그 지역 섹터를 묶어서 그 작도 마을 중심으로 섹터를 묶어서 저 흥전항까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저 삭도마을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흥정갱 가는 쪽 입구는 그 입구가 좀 이제 거기도 좀 이제 미관상 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은데 입구에 보면 그 이제 계곡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 돌이랄까 이렇게 기암괴석 같은 게 좀 있는데 예. 거기를 좀 이제 데크길로 좀 조성해가지고 입구를 좀 관광지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여튼 그 초안 아니 그 설계 한 초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심포 부티스 마켓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단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게 너무 많이 실패로 가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에서 이거 낙제점을 사실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전환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신을 갖고 하시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예. 지금 이제 수탁 이제 지역에 또 이제 그 조합이다 보니까 예. 지역의 또 이런 특성도 잘 알고 예. 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와인 백화점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 분야에서 또 이제 수탁하시는 분이 또 전문가고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추추파크에 오시는 관광객 예. 지난번에 이제 컨텐츠가 이제 미를 아름다운 뭐 이렇게 미를 주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흡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와인으로 이제 컨텐츠를 바꾸긴 했는데 하여튼 그 추추파크에 오는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조성 중인 그 패밀리 파크 거기에 관광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이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받은 이 대해서 위탁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시에 의존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다 보면 또 전과 같은 또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발로 뛰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서요. 지금 기본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실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업 계획 승인은 지금 보니까 2025년 7월에서 12월로 지금 되는데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기본계획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네네. 실시 설계는 보통 이제 아파트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네네. 거의 좀 이제 공통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 설계도 좀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여기 네네. 이제 그 승인 받는 것도 이게 강원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건축가에서 예, 이제 예, 예. 한다. 건축과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2025년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최대 6개월이나 걸리는 승인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한 실무 협의라든가 또 대응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대행 사업으로 이제 강원개발공사에서 이제 하고 네네.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기본 계획 그 이제 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사무소 이렇게 찾아갔다 왔거든요. 네네. 갔다 왔는데 기본 계획 안만 확정되면 실시 설계하는 거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단 그래서 올해 안에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위탁해서 모든 걸 이제 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강원개발공사에 너무 이제 또 믿지 마시고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하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력으로 참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계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대응을 실무 협의나 대응을 잘해서 이런 국토부 승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 그 단축을 좀 해주세요. 국토-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예, 네네. 예, 예. 그리고 2026년 1월에 착공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가능한 상황이 착공까지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시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작물 이설이라든가 지방비 확보 및 인허가 준비 상황 등이 그런 사전 행정 절차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작물은 벌써 다 다 저희들이 됐고요. 다 정리했고 다 정리됐고요. 기반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애로사항은 없어요? 예, 착공 바로 시점까지? 착공식하고 바로 착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기본 설계는 이제 완료되었지만 향후에 또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또 국토부 승인 과정이나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비 증감 등에 따라 공사 일정이 또 미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예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예산 변동이나 승인 조건 등에 따라서 착공이 또 이렇게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건축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그 건설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120세대고 그다음에 또 우리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하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사실 이게 4년이 지나도록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또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이제 공모 선정 그 현장 답사라든가 공모 선정 8월달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4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또 이제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에서 2029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착공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제때 착공돼야지만 도계가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 하나가 도계를 정말 살리고 일정 하루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제 진행돼서 2026년 1월에 착공이 된다 하지만 그 착공 시점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1월에 꼭 착공될 수 네네. 있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도계는 지금 사람이 떠나는 속도를 집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계는 지금 한 차례도 더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승인은 속도감 있게, 또 착공은 차질 없이, 공급은 수에 맞게, 이 세 가지가 지금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이 강원형 아파트에 혹시 뭐 예산이 증가돼서 또 뭐 공사에 차질이 없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주택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예산이 증가하면 뭐 15일이라도 증가하면 다시 또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은 예를 들어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사전에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 투자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부로 지금 이제 행안부 그 투자 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뭐 예를 들어 뭐 1억이 드러나도 다시 심사를 안 받고 그대로 이제 사업이 네네. 진행되는 걸로 네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준비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도계 재생과 정주 여건 정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공중 목욕탕 건립에서요. 도계는 이미 이제 두 곳의 목욕탕이 폐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극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사업 계획은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 3,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단축이라든가 조기 설계, 발주 등을 통해서 착공 및 완공 일정 등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폐광지역 사업단에서는? 지금 두 군데는 이제 폐업을 했고 네네. 저희들이 요걸 이제 목욕탕을 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좀 이제 지어 보려고 네네. 지금 그 읍사무소 앞에 보면 A1 모텔에 그 목욕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목욕탕이 이제 신축할 때까지는 네. 거기를 이제 쓰면 그 민원에는 큰 불편은 이제는 지금 없을 현재 것 쓰고 있어요? 예,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텔에 있는 목욕탕을 예. 이용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목욕탕 이제 건립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골프장을 네. 찾는 그 외 이용객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 다 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삼척에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도계에다 만약에 이제 지어 놓으면 뭐 여러 뭐 태백 인근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또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대로 이제 지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은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 공중목욕탕 부지는 도계리 244-11번지 석공협동 사택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설계에다가는 실제 주민 접근성이라든가 고령자 뭐 이용 편의라든가 주차,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한 단순한 목욕탕 기능 외에 어떤 건강 관리나 복지 서비스 연계 공간 확보 계획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위치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특화 공공 임대 주택 네네. 그러니까 그 협동 사택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네. 한쪽은 이제 특화 공공 임대 주택 100세대를 짓고 한쪽은 이제 목욕탕을 짓고 그 인근에 보면 협동 아파트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저 강원형 아파트도 그 바로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인근이니까 있다 이 그 말씀이시죠? 조금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LH 2단지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 집중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별 접근성이 별 예. 저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공중 목욕탕을 그러면 이게 복지 서비스 연계 공간 확보의 어떤 필요성도 있을 텐데
목욕탕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공간 확보도 저기 설계에 들어가는지 어떻습니까? 한 2층, 한 3층 정도의 그런 저 주민들이 거기에 뭐 목욕탕을 이용하고 네네. 3층에 가서 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복지 시설 뭐 그런 운동이라든가 그다음 뭐 차라도 한 점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계 공중 목욕탕은 도계 주민들이 건의에 따라 추진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또 수렴하는 어떤 뭐 설명회 등을 통한 참여 설계 이루어질 예정인지 어쩐지 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네네. 기본 이제 안이 네.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어떻게 할 한번 건지. 좀 수렴해 주시고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계 공중 목욕탕 건립은 주민생활 직결된 공공시설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 전액을 블랙벨리 CC 지역 한원 사업의 자발적 기탁금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탁 시기라든가 규모의 불확실성 또는 민간 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예비 대책은 있는지 예산 차질 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목욕탕이 당초에 이 부지가 아니고 네, 저희들이 그 수영장 그 2층 3층에 보면 이제 그 도서관이 있고요. 그 부지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 갖고 목욕탕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네, 네. 저희들이 이 건축사 이제 자문을 받아 갖고 그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물 하중을 이제 견디기가 좀 불안하다 이래 가지고 제 3의 장소를 찾아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했고요. 네. 리모델링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 아예 신축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신축 계획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벨리 지금 자발적 기탁금으로 편성된다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산 차질 시 대안은 있는지 또 여기에만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지 뭐 어떤 이제 기탁 시기라든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우리 대안은 있는지 일단은 이제 블랙벨리에서 이거는 당초에 혹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 예.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위에 거기에 이제 목욕탕을 했을 때 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자발적 이제 기탁을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축하면서 요 부분하고 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도 블랙벨리의 자발적인 기탁금 합니까? 폐관 기금을 좀 폐관 기금을 한다. 예, 예, 제가 예.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혹시나 이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폐관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차질 씨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게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계 공중 목욕탕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주민 건강과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착공까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폐경 지역 사업단의 세심한 개혁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14쪽에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이 도계 캠퍼스 학사 경비 지원하는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방식이 옳고 그렇고를 떠나서 일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본회의원이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기존의 방식에서 매년 도계 캠퍼스에 40억이 지급되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을 트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고서에 보면은 도계 대학 도시사업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조금 더 묻겠지만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계에 투입되는 돈은 물론 도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걸 또 여론을 들어야 될 기구가 이제 삼척시하고 삼척시의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 사전에 대학에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대학에서 이 40억을 이런 방향으로 좀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야 되고,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그리고 시 지평부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기대학 도시사업추진위원회가 뭘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은 돈이 40억이 어떻게 지원되고 옳고 그런 걸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런 걸 떠나서 대학 도시사업추진위원회하고 대학하고 얘기를 맞추면은 삼척시의회가 삼척 시민들을 대의해서 집행 승인을 하고 있는 구색 맞추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제목을 좀 이렇게 변경한 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40억을 이제 매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니 중에 그 지원을 하는데 예, 예. 아까 좀 전에 그 제 질문에 그 정책 방향을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한테 도기업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대학 도시사업 추진위원회가 얼핏 보면은 강원대학교가 도기 캠퍼스를 이렇게 방향을 바꿀 테니까 돈을 지금 학생 거기 도기 캠퍼스 학생이 얼마 있죠? 한 2,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 40명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고서상으로 보면은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나 하면은 2,000명 한데 지급되던 40억이 보건과학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물으면은 이제 중입자 가속기하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책을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한다 하면은 사전에 설명들이 있어야지. 그런 이 중차대한 일을 일부 도기업민들 중에서는 대학 캠퍼스에다가 폐광기금 40억을 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줄 거냐? 40억을 차라리 현금을 도기업민들한테 내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전환한다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40억 중에 뭐 생활 장학금도 있고 통학 여건도 있고 시설 개선 분야도 이게 이제 기존에 쭉 해오던 어떤 그 내용들인데 시설 개선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걸 저희들이 40억을 주는데 여기서 꼭 써야 하냐 이런 거는 교육부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냐 어떤 그런 제 이제 생각을 좀 이제 바꿔서 이런 분야는 이제 특성화 쪽으로 좀 이렇게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했던 그런 내용 그런 얘기들을 예. 그런 얘기들을 대학이 가장 먼저 대학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은 그 문제 제기 맞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문제 제기를 이게 12년도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기존에 있던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학사 경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장학금으로 주는데 왜 애들 통학부 의사에 타역 가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대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면은 대학이 먼저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일하는 순서들이 예. 좀 고민들을 해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은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예를 들어 2호관 같은 게 2호관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이제 통학 여건에 기존에 들어가던 어떤 그런 비용도 특성화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비용이 절감이 그쪽이 이쪽 일을 해가지고 이쪽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해야겠죠. 예. 아니면 장학금을 더 늘리든지. 예, 맞습니다.
장학금을 더 늘려가지고 독일 캠퍼스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유인책이 더 된다면은 장학금을 더 늘려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40억을 투입하는 이유가 독일 캠퍼스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돈을 던져 놓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어떤 게 돈 넣은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뭘 요구하든. 그럼 의회 같은 데도 사전에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학 도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해가지고 토론회를 발전 전략 토론을 해. 그럼 이게 토론의 목표가 뭐겠어요? 대학이 원하는 방법대로 돈을 이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회를 하면은 의회는 따라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걸 말씀드려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떤 목표에다가 고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를 밟으면서 대학에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뭐 지금 예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이 이제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그건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흑염소 도축장 뭐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 다 동의했는데 처음에 뭐 따졌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이제 견학을 가신다고 하니까 시설 견학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도축장은 도축장으로서만 놔뒀을 때 독립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안 벌어들이느냐 그거는 사육두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지난번에 단장님이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을 때 입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네. 거기 가서 견학을 가셔가지고 하루에 도축되는 그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를 도축하는데 최소한 이득이 나려면은 마지노가 채소가 하루에 몇 마리는 여기서 도축이 돼야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뭐 돈을 들여가지고 잘 지어놓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폐광기금이라서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은 2025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욕 먹어요.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염소값이 확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육두수가 입식을 지금 기존에 이미 염소를 사육하는 그 농가들도 지금 입식을 안 하는 단계거든. 그게 한 2, 3년 이상 갈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값도 지금 다운이 확 됐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그 염소 값이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거래되는 염소 값들은 한 반 수준에 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화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한 100마리 정도 이제 도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도축하는 그 두수가 예. 마지노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아까 지난번에 내가 그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제 지난번에 그 단장님 답변하시기를 입식비를 지원해서 사육두수를 좀 늘리려고 도계를 산업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동적인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염소값이 지금 다운이 확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 공중 목욕탕은 이건 뭐 그 블랙벨리 그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원덕이나 건덕을 보더라도 뭐 국도비 그런 거하고도 따지지 말고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6페이지 펫 패밀리 파크 조성에서 저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하셨네요. 의성군, 안성, 여주, 춘천 이렇게 국내 한 6만 6천 평 규모로 이렇게 대형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독에 이제 조성하는 거는 이 면적은 이제 큰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원주 지방환경청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산림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살리자 이래 갖고 했고 요 면적이면 저희들도 일단은 구역 면적은 또 한 전국에선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국내 거의 없고 제일 크죠. 의성도 큽니다. 커요? 예, 예. 하긴 이게 사실 좀 150억이라는 게 네.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을 때 좀 이제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의성군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서 이제 그거는 살림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평지에다가 이제 네.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수익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군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겠대. 처음에는 위탁을 줬다가 또 회수해 갖고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또 일부분 떼 갖고 뭐 예를 들어 수익 사업 나는 거는 또 이제 민간에 줬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성군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은 좀 이제 크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게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텐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놀고 숙박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안에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약에 만들고 거기서 수익 사업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정도 해야지만은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뭐 의성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민간에 갔다가 또 군에서 직영으로 군에서 직접 하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여기도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150억을 다 투자하지 말고 단기별로 좀 성과를 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하여튼 과정 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원래 모듈 하우스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한 4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이제 차별화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투입이 더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한 18도 쪽으로 좀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이제 그렇죠. 더 이제 추가하는 걸로 일단은 요 157억을 가지고 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29페이지에 50편 발원지 조성 사업에서 그 한강 낙동강 발원지 못지않게 이 산 정상의 파란 호수가 이게 사실 숨겨진 자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50
오시전 마스터 플랜 중에서 제일 상당부 그 오시전 발원지 명품화 사업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9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 50천 그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이제 권역별로 여기 이제 시내권하고 뭐 미로, 신기, 도계 권역으로 그래서 제 폐광 지역 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폐광 지역 진흥지구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계만 요래 떼가지고 발원지 조성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2019년도에 할 때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체계적으로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을 좀 제대로 이제 수립해 보자 이래서 지역별로 이제 그 주민들을 이제 추천을 읍면동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 갖고 위원회를 이제 좀 구성했습니다. 구성했고 이게 이제 도계 이제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도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계 지역 주민들하고 기존에 그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의향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 갖고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그 지립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길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구상 영역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이제 발원지만 먼저 하고 그 이제 진입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서 뭐 갈 건지 뭐 도로를 개설할 건지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 자작나무 군락지로 이루어진 도계읍 고사리 위치한 오시천 발원지가 관광용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희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도 14페이지에 교육 경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 경비가 우리 대학을 만들은 게 폐광 지역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죠? 네. 폐광 지역을 이러한 걸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유치를 했는데 교통도 안 좋고 상당히 먼 오지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유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경비 그러니까 페트법 기금으로 예전에는 한 60억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삼척시 조례에 근거해서 40억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단장님께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0억 경비가 학사 경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멀리 있지만은 학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학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도 살려내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신입생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입생은 100만 원, 재학생은 50만 원, 그리고 대학원생은 타지는 40만 원이고 우리 도계 지역 출신들은 5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학사 경비 때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투명하게 금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물으면 100만 원을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기숙사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게 네, 그 기숙사 그 이제 평균 비용을 좀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숙사별로 이렇게 이게 그 경비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뭐
뭐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되는 그 기숙사도 있고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장님 그걸 예. 뭐 기숙사든 예. 통학 여건 개선비든 대학의 뭐 특성화 사업비든 예. 기타 뭐 유지비든 이런 비용은 투명하게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100만 원을 신입생이 오면 우리 대학에 오면 우리 캠퍼스로 오면 도계 캠퍼스로 오면 신입생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학생들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50만 원 한다 그랬으면 그리고 도계의 사랑 포인트 도계만이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학생들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그 장학금이 나가면 그 지역에서 또 다 사용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차원 아닌가요? 원래 이게 생활장학금 이제 지급하는 게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도계 사랑 카드라고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충전을 시켜주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또 그런 차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좀 일단 학교 측에 대해 이제 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공고할 때 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불만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그럼- 팜플렛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예.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예, 한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요. 예, 예. 대학 측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18페이지 부티스 마켓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티스 마켓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매년 한 3억 4천만 원씩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해 왔는 우리 그 부티스 마켓은 화장품, 미용 산업에 이렇게 중점을 콘텐츠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바뀌면서 지역의 특산물,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나는지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특히 또 모루를 재배하고 생산해서 또 모루 와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티스 마켓이라고 보다는 이름을 다른 거로 좀 상호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게 정식 오픈하기 전에 네, 명칭을 이제 바꿀 계획입니다. 계획이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은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넘어갈게요.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뭐 특화 공공임대주택 아까 설명을 그리고 그 강원형 임대주택 설명을 주셔가지고 추가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기간이 2027년 준공, 2029년 준공이란 말이에요. 예정이. 그렇다면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자로 우리 도계 지역이 도계 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도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한 번만 짧게 좀 말씀해 주셔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대책. 일단은 산업부하고 석공하고 저희들하고 또 이제 국회하고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게끔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택이나 아파트 중에서 좀 쓸만한 그런 어떤 시설 주택들은 저희들이 또 좀 이래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이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미 사택이 이제 사택 이제 철거하면서 왜 한 이주민들이 한 20 지금 도계에 거주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20가구 정도가 발생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경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배 정도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약에 급하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도계에 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단장님 예. 그분들한테 예. 이게 홍보가 되고 알려줘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건설과에서 예전에 사업이 도계 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읍사무소 앞에까지 네. 거기가 제위험지구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이어 가지고 그게 한 70가구 정도가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보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계 우리 체육관을 지으면서도 석공에 그 사택에 근무하다 살던 분들도 다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미 사택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동아파트 지금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협동아파트가 협동아파트 옆에 보면은 테니스장에다가 우리 강원영 임대 아파트 짓는다 그래가지고 2027년도에 준공한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협동아파트를 바로 옆에 협동아파트를 29년도에 준공하신다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대안이 저도 건의 한번 드릴게요. 이분들한테 도계 지역 주민들한테 광산에 퇴직하고 지금 이렇게 주거를 지금 알아보고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계에 계속 계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안 그러면은 지금 도계 병동이든 석공이든 사택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해서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지만은 그분들도 그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2027년, 2029년 그리고 건축가에서도 실시하는 게 그렇게 3년, 5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도계에 주택을 그렇게 많이 건립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조금 뭐 늦기는 늦었는데 예전에도 만약에 그런 이제 우리가 관급 공사를 공공 사업을 이제 하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이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폐광 지역 사업단이지만은 그때 이렇게 좀 소통을 했다 이러면 이 폐광 기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폐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여기 이제 뭐랄까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홍보 어떻게 우리가 주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도계 지역 주민들한테 네. 좀 완전히 우리 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야지만 알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나가시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 주거 지역의 주거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항상 깊게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50천 발원지 조성사 구성 용역 관련해 갖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물길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발원지에서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하여튼 통합적인 관광 자원화 전략을 좀 이제 용역은 좋지만은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50천 물이 이제 뭐 발원지에 대한 어떤 조성 사업 구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에서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여기 단장님 사업단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은 50천 물은 그 상수원 위쪽에 그 하수 처리 시설을 하류로 직배관해 갖고 하여튼 깨끗한
삼척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십천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오십천을 빨리 관광 자원화해 갖고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단장님, 네, 먼저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폐광지업 사업단에는 우리 정원 인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입자 가속기 이제 뭐 예타 통과되고 이러면 조금 이제 보강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칭 때문에 폐광지업 사업단 뭐 과거에 자원개발과도 하다가 지역개발 사업단도 하다 그런데 명칭에 의한 어떤 문제 이런 거는 그 혹시 뭐 들리거나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일부 몇몇 주민들도 이제 뭐 얘기는 하기는 하시는데 폐광 지역보다 폐광 좀 빼고 아니면 뭐 폐광 진흥지구라 지역 진흥 뭐 사업단이라 하든가 명칭이 좀 불분명해 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민해 약간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좀 탈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뭐 약간 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한 그 도계 특히 대학 도시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 추진위원회 이런 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이래 뭐 변화되는 사업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도 주기적으로 의회 와서 그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지금 골프장이 과거 지금 약간 뭐 이렇게 그럴 때보다 지금 영업이 지금 예전 같지 않죠. 예 조금 이제 예전에는 뭐 부킹해 달라는 이런 그 전화들이 우리 직간접적으로 뭐 전달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전화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네, 우리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의회 이런 회의가 열려서 업무 보고하거나 이러면 최소한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에 뭐 부총장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서 과장이라든가 골프장에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이 배석해야지 직접 질의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 네, 부시장님은 우리 지금 특히나 우리 폐광지업 사업단이 당시에 부시장님 전임 그 부시장 선배들이 폐광 지역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지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향후 특히 삼척시 도계읍의 미래 산업이 어떤 건지 지금 중장기 계획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처럼 단기적인 거 지역 주민들이 인구 유출이 안 되고 뭔가 희망적인 사업들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종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남백님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성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의 최용철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의 최미선 팀장이고 고양사랑팀장의 신미숙 팀장, 그리고 전산팀장의 천동진 팀장이고 정보통신의 유영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그리고 주요 업무로 주요 사업은 14건으로 총무과는 14반복과 그리고 지원 사업 부서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기구는 7개 팀이고 정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8억으로 집행액은 317억으로 집행률은 63.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입니다.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근무기간 확립과 그리고 직무상의 능률을 높이고 품격 있는 공직 생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 강원 특별자치도 보안감사 수금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36개월로 연장하고 경조사 휴가도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그리고 형제자매 사망 휴가를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안 점검 및 초과 근무 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처리과 비밀 기록물을 2월 달에 이관을 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5월 달에 1차 하였고 처리과 기록물 관리 교육과 그리고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백업 작업 구입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처리과 기록 관리 이관을 8월 중에 하고 기록물 관리 지도 점검과 그리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 공개 운영 실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정량 평가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확정을 통보하였고 교육 이수 그리고 원문 공개율 제고를 위한 문서 처리 및 독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정보 공표 현황 점검과 그리고 부단체장 이상 결제 문서의 원문 공개율 50% 이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군영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열린 동네 한바퀴 운영을 6개 읍면으로 실시하였고 주민 열리 대화 등은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현답 행정 운영은 78건이고 그리고 소식지 제작 배부는 31,200% 매월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행정 견문 보고 운영 활성화와 그리고 지방 발전 전략 토론회 준비 그리고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나머지 6개 동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계와 하계로 640명을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173명으로 172명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현재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수당 2주 3기에 대해서 배치를 하였고 인원은 467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단체로 법령에 따른 단체가 10개소 그리고 조례 등에 따른 단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 기준 현재 예산액은 16억 원으로 교부 결정액은 11억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 지원과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그리고 보조금 및 수행 상황을 점검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행사 개최입니다. 30일의 시민의 날은 10월 14일 화요일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식전 행사와 기념 행사, 식후 행사, 체육 행사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 가수 섭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정원과 현원 관리를 정원은 948명이고 현원은 90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및 자기 주도적 교육 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인사구청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5, 6급 승진 대상자 다면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11,87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447명으로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복지 포인트 부여와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기금 지급,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 생일 격려 추진, 그리고 취업 연수 지원, 그리고 직원 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복리와 후생 복지를 위해서 지속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내용은 행정 전산 장비 운영과 그리고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운영 관리, 온나라 2.0 및 공통 기반 재복구 시스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고 대표 누리집 및 보안 시스템을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실 환경 개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진단 컨설팅 추진과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직원 정보화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정보 사무용 직기 구입 보급 그리고 정보화 기기 구입 및 교체 보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기기는 PC와 프린트 등을 유지 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자가 학습을 실시하였고 사무용 정보 기기화 또 지원 그리고 구입 및 보급 행정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설치를 별관, 의회, 보건소 등 18대를 완료하였고 행정망 보안 강화 그리고 청사관리용 노후 CCTV 개선, 정보통신공사 사전 전 검사 장비 구입, 그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계 보건지소에 노후 CCTV를 개선하고 별관 청사의 정보통신시설 개선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말방송시설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말방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비를 면동에 1억 3,4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와 이 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말방송 개선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는 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6월 27일 기준 기부금은 2억 6,300만 원으로 초과 달성하였고 답례품은 1,720건에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급업체 현황은 33개 업체에 129개 제품으로 장호, 카누와
스노우쿨링 체험권과 그리고 피크닉 대여 세트를 포함 추가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관내와 그리고 외 기업체 및 방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그리고 이벤트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추가 발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뭐 시청사도 있고 우리 읍면 동사무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공공 건물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을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시설직이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죠. 시설직이라고 하면은 토목을 네. 예. 예, 그쪽에 이제 시설직이 있어야 됨에도 없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 업무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의 차질이 지금 있고요. 그 관리에도 그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직 중에 이제 토목이나 건축이나 네. 지적이나 이런 이제 직렬이 필요한 시설 직렬이 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올해 우리가 초과 인원으로 해서 네. 이제 채용 공고를 도에 요청을 했는데 네. 필기 시험에 지금 또 미달이 됐습니다. 토목 예.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래서 그걸 강원도에 공채를 하는 걸 제외하고 예. 우리가 경채로 자체적으로 예, 예. 경력 채용을 해서 토목하고 건축은 또 초과로 더 해서 네.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네.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9월달에 이제 그 채용이 이제 강원도에서 예.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채용이 되면은 네. 결혼 부서에 대해서 네, 예.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런 와중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종합적 관리가 일원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 의원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건설과가 사전 뭐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 농종과가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농종과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종과에서는 거의 농종과 일은 어떤 피해를 보면 그 사후 대책이 농종과 일이에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그 건설과 같은 경우는 관정 시설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니에요. 그 관정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건설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선해 오고 그래서 이 건설과의 주 업무가 이제 그 어떤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그 농종과는 뭐 관수라든가 그 물차라든가 뭐 이런 업무다 보니까 이게 그 혼선이 와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서에 이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부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그 어떤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이제 가뭄 대응 전담반 구성이라든가 TF팀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농종과를 같이 합쳐서 공동 뭐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18개 시군의 기반 조성팀이라고 하는 네. 이제 팀이 있어서 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 팀 네. 자체가 넘어가서 농전 파트나 이런 데서 또 운영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농작물 조사 피해 복구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원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팀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네. 그게 이제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게 국장급 뭐 이런 총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은 사무분장을 좀 넘겨서 예. 이제 직원을 보강해서 예. 업무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네. 식으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뭐 수월치 않다면 TF 팀을 구성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TF 바랍니다. 팀도 어쨌든 어떤 과에서 그렇죠. 관리를 해야 근데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 마을방송 시설 관리 저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또 방송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삼척은 88%가 산림 지역으로 해서 청취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 산 울림으로 해서 어떤 명확한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다음 댁내 수신기로 이렇게 전화해서 집안에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가 시스템상에서 어떤 효율과 그 비용의 절감을 하고 많은 분들의 또 그 많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지금 단점이라기보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렇게 받아서 문자로 어떤 이장님이나 시라든가 읍면동에서 시스템을 접속해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관련되게 방송을 녹음화시켜서 보내든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마을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 동의 활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받았을 때 우리가 그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25년도에 한 23,000명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리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사전에 이제 수시로 지금 동리장 회의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가입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 전달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기존의 그 스피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또 댁내 수익인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가입이 안 된 분한테는 거기서 이제 혼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을 방송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렇게 리장님이 가입된 사람한테는 방송을 해서 청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이장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서 혹시나 문자로 보낼 때는 문자 문자로 송출하고 보내니 할 수도 마을 있고 방송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서 또 마을 방송 음성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지역 주민이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만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시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기계들이 모두가 활성화돼서 삼척시에서도 이게 접속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척시에서 접속이 됐을 때 각종 이 사업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혼용이 되고 혼용이 안 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상관없이 전체가 동시에 우리 시스템에 접속이 돼서 동시 송출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시스템은 또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읍장님이 예. 각 여기 마을 단위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알림이라든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 다 되어 있나요? 예, 예, 아이디가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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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마을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3,000명이 보통 외곽 지역, 읍면 지역으로 이렇게 가입이 된 게 대부분이시죠? 예, 읍면이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동지역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죠? 동지역은 보통 이제 동지역은 우리가 그 안내를 하면서 이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현재 그 통별로 해서 통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중. 예, 우리 저기 동별로 그 동지역의 그 시스템, 그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거기 따른 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아마 23,000명이면 한 39,000명 정도에 대한 네. 동의가 이것도 전체가 활성화되려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전체가 활성화되려면 그 우리 지역 주민이 거의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갖고 우리가 재난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상반기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다 이러면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설명을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지금 행정자료실에는 누가 근무를 하나요? 예, 지금 기간 공무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9시부터 6시까지 예, 퇴근 시간까지. 예. 만약의 경우에 생산된 문서 말고 뭐 소책자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뭐 용역 보고서라든가 그런 책자들도 다 이관이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자료실 같은 데는 다 넘어가나요? 예, 자료실에 그런 우리가 뭐 용역을 줘서 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실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책자도 예,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임명 자격은 그 규칙에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장 그러니까 이 통장의 피선거권을 규정을 해뒀어요.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것처럼 혼선이 없게끔 마을 규정을 바꾸라 상위법하고 배치가 된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규칙을 개정해 주는 게 빠를 거라고 봐요. 빠르고 옳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권을 그 마을 이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피선거권은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피선거권인데 선거권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를 해서 규칙을 개정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에서요. 2025년도
도 보안 감사 수검이 3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적 사항이 지금 9건으로 비밀 관리라든가 보호 지역 관리, 정보통신 시설 관리 분야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좀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보안 감사라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보안 문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상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 문서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할 때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작성 어디까지 걸어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 밑에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폐기하는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네.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예, 이런 지적 사항입니까?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게끔 받아서 바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건은 뭐예요? 나머지 3건. 그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다 지금. 그런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폐기 처분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호 지역 관리라든가 정보통신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출입 통제부 뭐 이런 작성이 좀 미흡한 부분들, 미흡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언제부터 실시했죠? 5월달에 개정했습니다. 5월 달부터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상을 네네. 반영했습니다. 바로 이제 실시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점검 결과 반복 지적된 복무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와 또 초과 근무 편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왜냐하면은 초과 근무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편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있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월 2회씩 보안 점검을 야간에 본청, 별관, 읍면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현재 하기 전에 이제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간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설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개선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에서도 한번 보안 감사 내려왔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었고요. 네. 그리고 초과 근무라든가 관내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제 그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네. 초과 지급에 대한 부분도 반납을 받고 그렇게 지금 그 공무원 시행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무를 하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과 근무 상의자에 대한 부서별 분포와 원인 분석 결과는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초과 근무자를 할 때에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초과 근무자 집중자에 대한 부서별 분석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라든가 조직 내 업무 분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초과 근무를 이제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있는 이제 일반 근무자가 있고 현업 부서가 있습니다. 현업 부서가 지금 뭐 대이동굴이라든가 뭐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업 부서에 대한 부분은 초과해서 초과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관리를 잘 하게끔 우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또 현장 확인도 하고 우리도 본부 점검도 하고 그냥 그렇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자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느 부서에서 뚜렷이 초과 근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이제 업무를 하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빨리 퇴근하시는 직원도 있고 또 이렇게 야간 물론 업무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많겠지만은 네네. 그런 업무 효율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제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해본 적도 있는데 꼭 그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다양성은 부분들은- 갖고 예,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초과 근무자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한번 그런 것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겸직 실대 점검이 2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신규 겸직 승인 한 건은 어떤 내용이고 또 기존 또 한 명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겸직이 또 본연의 공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겸직 두 건은 이 무슨 내용입니까? 겸직은 네. 두 분이 지금 보건소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네. 공로연수 기간 중에 어떤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해달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건 다 그거예요? 네네, 두 건 다. 공로 연수에서 예, 다른 직을 겸직을 맡았다 이 얘기입니까? 예, 다른 그러면 제가 단체라든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공로 연수 중에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 어떤 그 뭐나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닐 때도 안 수당 됩니까?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 수당 뭐 위원회 위원회 좀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단체에서 뭐 어떤 인건비를 받은 겁니까? 수당 외에 수당입니다. 수당. 예. 수당요. 예, 참석하게 되면 받는 수당 정도에. 수당은 된다면서요? 예예. 그런 사항들도 겸직을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이거는 허가받은 상황이라는 예, 거죠. 두 그렇습니다. 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겸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수공 결과 이게 또 이제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렸거든요. 사전에 허가를 받게 이거는 돼 이제 있습니다.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어떤 개선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적이 현장에서 실제로 받기 위해서 이행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이후 사후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초과 근무 문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나 업무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총무과 육급이 왜 이렇게 그 정원보다가 많아요? 7명씩이나. 예. 6급이 정원보다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이게 총무과는 지금 저 연수 들어간 그 공로 연수 들어간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뭐예요? 지금 다면 평가를 5급 승진자하고 6급 승진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 그러니까 이제 소수직렬이라 하면은 이제 본청이나 뭐 읍면동을 다니지 않는 직원들은 평가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뭐 이런 다면 평가 결과를 보면은 우리 인사 파트에서 생각했던 부분들 그 순위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원들 밑에 직원들인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6급하고 5급만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승진자. 아직까지 뭐 그럼 개선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런 저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그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그 우리 행사 의전 그 관련 부서가 총무과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의전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중앙부처의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척시 그리고 강원도하고 또 지방자치가 조금 다 거기에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시에서 그 매뉴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뭐 보조금을 주는 행사라든가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행사들은 이제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실과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이 행사에 가보면 늘 의전 때문에 어떤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총무과 직접 개입해서 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척시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2명이 있는데 5월 달로 이제 그 만료가 됐습니다. 임기 끝났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시 또 홍보대사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결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의 홍보대사를 뭐 연장하는데 검토를 한다는 얘기 아니면 아닙니다. 신규로? 예, 그 자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선발을 어떤 대상을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홍보대사를 유치하는데 어떤 명예도 있지만 우리 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도 좀 예, 장기적으로 좀 할 수 봐서,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지금 주량시민 관련된 조례 있죠. 우리 고향사랑 기부 예, 고향사랑 예, 고향사랑 기부 팀장님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조금 미흡하다. 좀 더 열심히 해달라라는 어떤 그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과를 내면 그 이후에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런 거 실과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 시청 홈페이지 늘 얘기지만 이 홈페이지 직접 그 어디 누굴 용역 조서 관리하는 건가요? 또 관리는 용역 조서하고 거기에 현황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산팀에서 그 용역 회사인데 그 뭐 여러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러면 아직도 찾아보면 2018년도에서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된 게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전체를 삭제를 하든지 또한 뭐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삼척 이러면 유튜브에 딱 치면은 홈페이지 쭉 올라오잖아요. 대응하는 게 너무 늦어요. 총무과가 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관내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실거주자 그러니까 실거주지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전부 삼척시로는 주소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삼척에다 놓고 실거주는 다른 데 가서 아는 사람들은 있고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가?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선안을 가지고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총무과는 신규 사업이 없어요. 인원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신규 사업이 없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행정 안건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존에 그 연례 방법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비춰져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 의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